그래가지고 중국이 1175일 1170 2622니까 아마 비슷한 금액이 여기 나중에 이게 2월까지가 몰라요. 근데 그때 2월달까지는 벌써 728까지였다고. 728억. 2월달까지. 예. 이건 12개월 동안인데. 헐. 어마어마한 단기성 채권의 금액이 중국에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야 저거 먹으면 망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넙죽 먹더라고. 그래서 야 쟤들 망했구나. 그리고 2008년도에 조지 소로스가 한번 중국을 공격했었을걸요? 제가 알기로. 그 예전에 그 자연사 박물관인가 보면은 중국의 GDP가 이렇게 올라다 한 번 떨어집니다.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예요. 여기 보시면 저 때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가는 저 시점이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미국하고 중국이 금융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 애들이 이겼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천만에 중국은 이긴 게 아니라 진전쟁이었어요. 네. 제가 왜 진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일본군을 격퇴시켰잖아요. 7년 싸운 다음에. 네. 우리가 이긴 거야, 진 거야 하는 거예요. 우린 졌지. 졌죠. 우리나라 땅을 속도하겠는데. 개판을 만들고 사람 죽이고 네. 기술자 납치해가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기면 뭐에 남은 게 없는데 막아낸 거죠, 그냥. 그냥 막은 거지. 예. 그러니까 중국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막은 거예요. 예. 금융 공격을 당했고 예. 중국 시장은 교란당했고 네. 그리고 막은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상처뿐이 영광이었다고. 예.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괴벨스 영상 여기 뱅킹 시스템. 내가 만든 이 모든 PPT는 다 A를 맞지 못했습니다. 맞지를 못했어. 이게 뭐냐면 그 국내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는 방법. 이제 그 당시 이게 내가 흑인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유색인종들.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이나 유태인 같은 백인들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닌 후발주자로 차고 오던 사람들.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흑인계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점점 중산층 성장하는 애들이 있으세요. 얘들 2008년도에 개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그때 당시가 언제였느냐? 미국의 집값이 이 노란색 그래프예요. 막 올라가던 시점이었어요. 미국의 집값이 잘못 얘기했다. 녹색이에요. 녹색. 그죠? 녹색. 집값이에요. 집값이고 이 노란색 선이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게 꼬시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하고 오 베이비 you can buy 막 그러면서 꼬시갖고 헬렐레 해가지고 샀어. 여기에서 또 이 아저씨 같이 이름 까먹었다. 이 아저씨 누구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다. 옛날 FRB 그 의장. 저도 이름 까먹었어 갑자기. 네. 하여튼 이 사람이 그때 뭐랬냐? 은행 이자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은행 이자가 7%에서 0.5%인가? 로 쭈루루룩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막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집을 사니까 집값은 또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또 다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이러면서 이 현상이라면서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집값이 폭등을 한다고요. 그게 2001년도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2005, 2006, 2007년도 때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집값이 뛰니까 부실 채권이 된다는 이유로 이때부터 이자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린스펀. 네, 그린스펀 맞습니다. 함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2년 뒤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이거 할 때 조항이 뭐가 있었냐면요. 돈을 낮은 이자로 이게 대출을 주는데 2년 뒤에는 원금을 갚으면 돼요. 갚고 다시 또 빌리면 돼.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2년 뒤에 팔아서 이게 값이 마진이 오르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집값이 올라가잖아. 네. 올라가니까 팔아도 집을 팔아서 오른 가격만큼은 내가 먹고
남는다, 이 마진이. 그러면 다시 빌려서 또 다시 낮은 이자로 이렇게 빌려서 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거는 한 사람이 생각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요. 박사님, 달러를 살까요 말까요? 뭐 오를까 내릴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왜? 한두 사람의 개개인이 움직일 때는 그게 실현이 되나 집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내가 얘기하지. 그걸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 안 한다고. 왜? 그렇게 되면 결과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분명히 집을 살 때 100만 불을 빌리면 2% 이자로 해서 2만 달러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렸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다? 2년 뒤에는 이자가 연동성 있게 변합니다. 말이 연동성이지 절대 2%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오르면 올랐지. 이자는 올라간다고. 근데 2년 뒤에 원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때 당시 이자가 싸다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였어. 근데 2년 뒤에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집을 팔아버리니까 집값은 어떻게 된다?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집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계산대로,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2년 뒤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팔아서 내가 원금 갖고 남는 건 내가 먹고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집단이 될 경우에는 2년 뒤에 집값이 폭락할 거를 예측 못한 거지. 개개인들은 하지만 이거를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 예측이 가능하죠. 왜? 야, 올해 대출이 이만큼 나갔어. 근데 그 대출 나간 그 금액의 사용 내역을 보니까 주택으로 투자됐네? 그럼 2년 뒤에 반드시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주택에 투자했던 금액을 다시 원금을 갖게 해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텐데 뻔히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시장에다 부동산을 내놓으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건 뭐 너무나 뭐 이거 모르면 바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거는 실패가 예고된 거였다고. 실패가. 다 하는데. 에? 뭐 다 하는데 어떻게 다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다 돈 못 벌어. 이거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요. 약간의 10% 정도의 윈윈이고 나머지 90%는 제로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는 게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2년 뒤에 집을 파니까 집값이 100만 불에서 0.500만 불, 그러니까 반값이 된 거예요. 왜? 동시에 팔아버리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기 안 나오네? 이렇게 이자를 다시 올려버렸잖아요. 2배로 올렸네요. 이 0.5%인가 해서 이자를 5%대로 올려버렸다고. 상승을 시켜버렸다고. 10배로 올렸네, 10배로. 이자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 뒤지는 거죠. 아마 여기는 자기 4%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았는데 원금도 못 갚아버린 거야. 빚은 오히려 0.500만 달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도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전히 이자는 내야 된다. 빚 생기고 이자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때 난리 났었죠. 난리였죠.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이때가 언제냐? 요 PPT도 제가 언제 보여드렸냐면은 이게 2007년 11월쯤이었을 거야. 제가 이거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이거를 PPT를 보여주면서 카자흐스탄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PPT하고 제가 카자흐애들한테 맞아 뒤질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 제가 예전 썰박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 PPT예요. 왜냐, 카자흐스탄 GDP가 1년에 거의 20% 이상씩 성장을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야, 니네 경제 망해. 그래. 그것도 쫄딱 망해. 내가 그래가지고 얘들이, 임마, 우와, 이 새끼 말이야. 너 카자흐스탄 온 지 1년도 안 된 새끼가 어디서 이따위 식으로 막 우리나라를 욕해. 그래. 아니, 나는 그래프를 봐봐. 저게 정상이야? 내가 근데 얘기했다고. 저렇게 가면 투기 세력 들어서 너희들 망하는 거야?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내 예측대로 됐죠.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키맵 대학교 다닐 때 네. 키맵 대학교가 굉장히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였거든요. 그렇게 카자흐스탄에서. 거기 학비가 우리나라 학교 학비랑 똑같아요. 참고로 거기는 1년 학비가 250만 원이에요. 1년. 그러니까 두 학기. 다른 대학교가. 근데 키맵 대학교만큼은 두 학기 학비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한 600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에 300만 원 가까이 됐다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당시 한국 학비랑 비슷하네. 비슷한 거죠. 네. 그 나라는 1년이 250원인데 거기는 600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아니면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 그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부모들이 이때 망하면서 남자애들은 노가다꾼으로 가고 여자들은 매춘을 하게 된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애들이 휴학을 하면서 학생 수가 급감을 해버렸다고. 그때가 저 때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내 말 맞지? 그랬다고. 되게 얄미웠겠다, 근데. 얄밉긴 아닌데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니까. 네. 이거 말고 다른 카자흐스탄 국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 보여줘 설명을 했다고. 이 그래프가 지금 넌 이상하게 안 보여?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 하나만 보지 말고 얘랑 얘를 같이 비교해봐. 거기서 저 그래프를 이렇게 갖고 와봐. 그런 다음에 세계경제 그래프를 이렇게 붙여봐. 결론이 어떻게 나지? 모르겠대. 야, 이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 이거 답이 안 보이는데, 아이고, 됐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가세요. 하지만 달러 사놔, 내가 그랬거든. 달러 사놓으면은 최소한 본전은 건질 거야. 근데 달러도 안 사놨네. 예, 그래갖고 그때 애들 막 망하고 그랬었는데, 네. 하여튼 이게 그때 그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어떤 걸 하냐면은 금융회사들이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카자흐스탄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얘 카자흐스탄이 그때 망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얘들 꼽아놓은 거거든. 너희들이 결국 망해, 임마! 내가 막 그때 그럴 때였거든. 이게 그럴 때 그 그래프예요. 결국 이 폭탄이 돌고 돌아서 결국 너희들이 마지막에 터진다. 우리도 타격을 받는데 너희가 더 심하게 받아. 내가 그때 막 설명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이 모기지론이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움직이거든. 각 전 세계에서 자금을 모아서 집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관련돼 가지고 그 금융 상품들이 많았어요. MDC였나 뭐 지금 기억이 요즘 이제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뭐 그런 제품들을 막 팔았어. 그래서 네. 미국의 집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 10명을 모아서 1,000만 원 내서 한 채를 사. 그건 사면 이제 집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 만큼 해서 그 이익 지분이 생기면 그거 은행이 수수료를 얼마 먹고 나머지를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을 많이 팔아먹었다고요. 네. 그게 이런 식으로 제가 보이듯이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 C10이 써 있는 거는 그냥 예를 들어 쓴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은행이니까. 이 C10이 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물론 하긴 했어요. 하긴 예. 했는데. 여러 은행 중 하나겠죠. 얘네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이 했어. 네, 여러 은행이 했는데,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온 나라가 어디였냐면, 가장 부패한 나라 순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느냐? 부패한 정권은 그 자금을 자국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국의 화폐 자체가 휴지 조각이야. 네. 뭐 있으면 뭐해. 결국 달러가 있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왕 달러로 있는 거 투자해서 돈을 더 벌면 더 좋지. 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부패한 자원 부국 혹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나라들 공산권 국가들 쪽의 독재자들이 저기다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네. 근데 물론 이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그 나라 대통령을 얘기하진 않았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면서 중국만 얘기했대요. 중국만. 큰일 나지 나도.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빨간 게 아시안, 파란 게 유럽입니다. 근데 보면 그 당시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투자 금액이 2007년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럽인들은 쭉 빠지고 아시아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금액은 감소세로 갔어. 왜? 이미 저건 망하는 시장이거든. 망하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벌써 유럽 애들은 바람만 쓱 잡아서 가격 뻥튀기 시켜놓고 가격 오를 때 자기들은 다 철수했어. 뭐 봐봐. 없잖아. 그런데 늦게 버스탄 아시아인들이 왕창 들어왔다고. 그리고서 2007년도 12월쯤서부터 뻥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게 웃겼던 게 나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당시 뉴스를 보면 뭐가 있었느냐 미국 CNN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저 당시에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드디어 미국의 그 달러 중심의 패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됐다. 그런 이제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를 운영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미국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주자 중국이 떠오를 것이다.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갖고 후진타오가 헬렐레 그거 우리가 드디어 미국을 이기는구나 하고 막 좋아했을 때라고. 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쟤들 이거구나 이거. 그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복싱을 하는데 네. 중국이 연락이 얻어 터진 다음에 지가 이겼다고 하는 거와 똑같더래요. 정신승리거든. 아니 미국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다고. 왜 그랬느냐? 저 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인 걸로 내가 기억해. 이때가. 맞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베일 아웃.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파산 신고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 베일 아웃을 했는데 베일 아웃 와중에도 미국의 은행들은요 보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아니 투자 실패 때문에 그 돈이 없어야 되잖아. 네. 얘네들 보너스를 돌려서 미국에서 막 욕하고 했어요. 야, 나라가 베일아웃, 그러니까 구제금융 위기를 받을 정도로 나라가 금융 실패했다며. 근데 너희들 보너스 받는 게 제정신이야 할 정도였는데 그게 왜 받았을까? 이익이 있으니까 받았겠지. 그렇죠. 이익이 있으니까. 회계상으로는 부도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니까. 그렇죠. 누가 손해를 봤느냐? 투자자가 손해를 봤어요. 그렇죠. 그 투자자가 누구였느냐? 대부분 제3세계 국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근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나라가 누구였느냐? 중국입니다. 이때 중국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BBC 월드 방송 요 2007년도 1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오는 걸 보면 중국 광동성에 심천 경제 자유 지역이 있습니다. 네. 홍콩 옆에 심천. 거기가 광동성이잖아요. 그 지역에 제조업이 굉장히 많다고. 그때 제조업 공장의 70에서 80%가 문을 닫아요. 2008년도에. 엄청나게 불황이 왔다고. 근데도 중국인들은 뭐라 생각했느냐? 우리가 금융전쟁에서 저런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도 데미지를 입었지만 미국은 끝장났어. 이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무식하면은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중국만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지들이 이겼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교수들도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고 논문 연락이 써대고 막 미국 북경대학교 인민대학교 가서 막 영어로 막 강의 샬라샬라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인민대학이나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또 이제 자뻑을 해가지고 와 우리가 진짜 저 눈퍼런 백인 교수가 와가지고 말이야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뭐 대체한대 막 얘가 막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할 때였다고. 근데 막상 현실을 열어보면은 미국 애들은 보너스를 받고 있고 중국의 공장들은 부도가 나고 있었어. 예. 80%다 문을 닫고.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그죠. 역시 이 자본주의의 패권 싸움을 중국이 할 줄 모르는구나. 이 게임의 규칙을 모르네. 이런 생각을 이제 내가 한 게 돼요. 근데 그때서 보면 됐지. 야, 중국 싸워볼 만한 나라인데 저 정도로 못 싸운다면 한국 정도도 중국은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방해를 했잖아, 지금 문재인이가.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